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기자회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2일 8살 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그런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8월 11일에는 56년간 남편의 상습 폭행에 시달려온 80대 할머니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죽여야 끝나는 가정폭력을 이 사회가 또 법과 제도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24년간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면서 무수히 많은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해 남편들의 살해 위협과 살해 행동, 이런 것들이 가정폭력의 일반적인 형태임을 보아왔습니다. 가정폭력은 살인을 부르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고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녀와 자녀들이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삶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못합니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부부폭력 발생률이 2007년 40.3%, 2010년 53.8% 등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친밀한 가족관계, 가장 신뢰할 부부관계에서 일어난 폭력, 그리고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정폭력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과 재산을 모두 두고 긴급히 쉼터로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생계급여, 그리고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쉼터 이후에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부부상담이나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면접 교섭권을 일정 정도 배제하여 가해자와의 대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셋째, 피신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육 및 교육기관, 의료나 법률, 경찰 담당 공무원까지 비밀엄수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인 보호시설과 상담소 종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동행 의무,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 현장 출동 시 동행 의무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경찰이 보호, 동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 제정의 목적인 피해자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여 이 자리에 함께 나와주신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전국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의 전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해주신 또 참석해주신 박경미 의원님을 비롯한 29명의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경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춘숙 의원님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공동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춘숙 의원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활동을 해오시고 또 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그런 무수히 많은 그 사례들을 파악하시고 또 그런데 그 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잘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풍부한 경험의 터에서 개정안을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그냥 일부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그 항목들을 보니까 이거는 전부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주셨습니다. 부디 이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 역시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관련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이 법과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소수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 대표를 맡고 있는 소수키입니다. 저는 시설을 이제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기초 생리비 수급권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이 피해 여성들이 설령 집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해 남편이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쉼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비수급자 자격이 될 경우에 비수급자가 될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당한 그런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고가의 병원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한 이 어머니들이 이 생활을 하시면서 빈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9개월이나 장기 쉼터가 2년인데 그동안의 생활 속에서 자립기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소, 만기 퇴소를 하실 경우에 빈몸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금의 부분을 이렇게 개정안에 발의하신 것은 저희 쉼터에 계신 어머니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시사점은 이혼 소송 시에, 그러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에 면접교섭권과 부부상담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피해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신지영 대표께서 법과 관련된 또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정춘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가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미리 먼저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보호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 안에 상담소 직원들이 경찰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삭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현재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현장에 바로 같이 경찰들과 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안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항을 삭제하고 또 다르게 또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발의안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대전화 고민경 대표께서 이 법안 또 가정폭력 현실과 관련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대전화 고민경 상임대표입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최근에 강력범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과의 높은 연관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가정폭력을 국가의 책무성 차원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현장에서는 아직도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폭력 문제를 아직도 여전히 개인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며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지 못한다는 측면입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적 상황에서 탈출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국가의 최우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발의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막힘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안전하고 그리고 인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보호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기자님들? 네, 없으시군요. 지금 고미경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시작이며 또한 그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8월 한 달만 해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그런 폭력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기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입법 취지대로 혹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